안녕하세요. 범위다 픽처스입니다. 네, 오랜만에 아트 작업을 갖고 왔고요. 사실은 이제 일이 끝나가지고 다음 주부터 원래는 주마다 좀 하려고 했는데 다음 주까지는 좀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너무 지쳤어요. 네, 10월 달부터 12월까지 거의 쉬지도 않고 유튜브도 계속 했죠. 쉬지를 못하니까 좀 쉬고 싶은 좀 기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공지를 올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 이제 배울 거는 저런 거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금방 만들고요. 오늘 그리고 그 텍스처 있잖아요. 텍스처랑 라이팅을 조금 길게 잡아서 할 예정이에요. 네. 만드는 거는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고 감각이라서 라이팅은 제가 이거 라이팅을 시간을 제일 많이 투자했어요. 네, 만드는 것보다는 라이팅에 거의 한 70% 비중을 뒀는데 생각만큼 좀 잘 나오지 않아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라이팅을. 자, 그래서 오늘 해외 튜토리얼은 니콜라스 스카치 우리 독일 형님 건데 이분 튜토리얼이 52분인데 사실은 만드는 시간은 얼마 걸리진 않아요. 네, 이분이 텍스처를 좀 오래 하셨는데 아무래도 피지컬 렌더하고 옥테인을 동시에 하시기 때문에 좀 오래 걸렸어요. 튜토리얼 자체는. 근데 제가 하면 아마 좀 더 빠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이건 지우고요. 새로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우선은 우리 스피어부터 만들어 봅시다. 스피어를 만들어서 자, 갖고 오시고요. 여러분들은 스피어 만들기 전에 프로젝트 세팅을 가보도록 합시다. 프로젝트 세팅, 컨트롤 D를 눌러서 저는 25프레임에 최대 100프레임을 잡았고요. 루핑을 시킬 거예요. 사실 제가 만든 거는 루핑을 시키진 않았어요. 근데 저는 루핑을 시켜보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세팅한 상태에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스피어를 눌러주시고요. 레디어스는 100으로 하시고요. 뭐 크기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세그멘트는 32개로 할 건데 세그멘트가 많을수록 조각의 수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각을 많이 만들고 싶으시다면 세그멘트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육각형 모양을 만들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스탠다드가 아닌 우리 아이코사히드론 형태로 이런 식으로 만들 거예요. 왜냐면 삼각형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각형인가요? 네, 어쨌든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सब디비전을 하나 낼 거예요. 자, सब디비전 서피스를 하나 넣어보도록 합시다. 자, Alt 누르고 클릭하면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모양이 동그라면서 뭐 육각형이 들어갔죠? 네, 이거를 좀 더 단순화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सब디비전 에디터에 1을 넣고 सब디비전 렌더에도 1을 넣어보도록 합시다. 자, 이러면 여러분들 줄이 안 보이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상태가 이럴 건데 여기서 단축키로 NB를 눌러봅시다. NB 아니면 디스플레이에 그라우드 쉐이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이제 육각형이 다 만들어졌어요. 이 상태에서 이거를 그냥 뽑아낼 거예요. 그래서 current state object를 저는 눌러볼 건데요. 저는 여기 꺼내져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subdivision surface를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current state object가 있죠. 네, 이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필요가 없어요. 네, 지워주셔도 됩니다. 자, subdivision surface를 꺼내고 이거를 이름을 sphere라고 이름을 지어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오늘 핵심 주제인 폴리 에펙스를 써서 만들어 볼 건데요. 폴리 에펙스는 굉장히 오래된 기능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오래된 기능 중 하나예요. 네. 자, 스피어를 누른 상태에서 우리 모그래프에 폴리 에펙스를 넣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Shift 누르고 클릭해 주시면 밑으로 바로 아래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는 뭐 바꿀 건 없고요. 자, 이거를 이제 조절해야 되죠. 폴리 에펙스를. 그래서 우리 이 조절을 어떻게 할 거냐? 이 폴리 에펙스는 특징이 그 모그래프에 있는 이펙터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펙터를 넣어도 돼요. 자, 그래서 폴리 에펙스를 찍은 상태에서 모그래프, 이펙터, 플레인 이펙터에서 우리가 저기 막 돌아가는 거, 막 이렇게 없어졌다가 사라졌다가 뭐 이런 거 있죠. 없어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그런 거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플레인을 눌러주시고요. 자, 그럼 이렇게 조각이 나 있고요. 지금 플레인이 디폴트 상태가 Y는 100cm, 그러니까 100cm씩 막 갈라져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갈라지는 이유는 폴리 FX에서 갈라지게 되는 거고요. 오늘은 이 거리를 뭐 줄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오늘 크기를 줄였다가 다시 나타나게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우리 포지션은 안 건드리셔도 되고요. 오늘은 스케일만 건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스케일을 눌러주시고요. 자, 유니폼 스케일하고 앱솔루트 스케일을 동시에 눌러주고 이거를 사라지게 하려면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돼요. 자, 넣어주는데 다음에 자 이제 이게 작동 원리가 플레인 이펙터는 맞는데 여기다 폴오프를 넣을 거예요. 폴오프를 넣어가지고 그 쉐이더 이펙터란 그러니까 쉐이더 필드를 통해서 이거를 애니메이션 줄 거예요. 그래서 쉐이더 필드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폴오프 들어가셔가지고 자 여러분들 쉐이더 필드가 있습니다. 쉐이더 필드를 넣어 보도록 합시다. 다시 나타나게 되고요. 자 쉐이더 필드 들어가서 우리 쉐이더에 노이즈를 하나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 노이즈를 넣으면 이렇게 뭔가 조각난 공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자 왜 이렇게 되는지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우리가 플레인 이펙터에다가 마이너스 1, 그 스케일에 마이너스 1을 넣었죠. 그러니까 없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매핑을 넣은 거죠. 일종의 필드는. 그러니까 우리 노이즈 매핑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레이스케일 매핑, 이거를 이해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게 뭐 아시는 분들은 뭐 아시는 거고,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잠깐만 설명하고 넘어가자면, 자, 이 노이즈 매핑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노이즈 매핑은 이제 그레이스케일 매핑, 그러니까 흰색부터 검은색, 그리고 중간에 회색이 있죠. 그 색깔 안에서 이게 나타났다가 없어졌다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건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서 계속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노이즈는 노이즈 타입인데 여러분들 진짜 아무거나 원하시는 노이즈 타입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저는 보론이 1번으로 할게요. 1번으로 하고 글로벌 스케일은 100으로 1000으로 할게요. 1000으로 하고 여기 사이클을 한 2 정도 넣을게요. 자, 이렇게 뭔가 구멍이 뚫린 듯한 게 보이죠? 자, 여기서부터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이 그레이스케일 매핑에서 이 흰색 부분 있죠? 이게 좀 크게 봤으면 좋겠는데 이 매핑의 흰색 부분은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플레인 이펙터 밑으로 날아가 있죠. 네, 플레인 이펙터가 우리가 마이너스 1을 넣었죠. 그러니까 흰색 부분 있죠. 흰색 부분은 스케일, 그러니까 플레인의 스케일 파라미터가 작동이 하는 거예요. 흰색 부분은. 그러기 때문에 흰색 부분은 없어진 거예요. 네, 사라진 거죠. 그리고 검은색 부분은 그냥 그대로 나타나게 되고 회색 부분은 중간이기 때문에 흰색과 검은색 중간의 색깔이기 때문에 약간 뭐 옅어지거나 뭐 크기가 조금 덜 줄어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그레이스케일 매핑을 이해하는 방법이고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를 빨리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레이스케일 매핑에 관해서 잠깐 설명을 했고요. 제 전에 있던 튜토리얼도 다 이 그레이스케일 매핑을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꼭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엔 이거를 이제 애니메이션을 좀 줘보도록 할게요. 자, 애니메이션 스피드는 그 애니메이션이 일어나는 속도겠죠. 네, 이거를 0.1로 할게요. 네, 느리게 하고요. 자, 룹 피리어드는 이제 루핑을 시킬 때 쓰는 건데, 이거 루핑하기 위해서 그 계산법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총 25프레임 작업이죠, 전체가 영상이. 근데 우리 100프레임을 쓰죠. 그러니까 4초를 쓰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4를 넣으면 이거는 정확하게 루핑이 될 거예요. 자, 루핑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 건데 반응이 없죠. 네, 이거는 우리 쉐이더 필드 다시 좀 들어가서 애니메이션을 일으켜 보도록 할게요. 자, 쉐이더 필드 들어가셔서 자, 필드 쪽에 여기 프레임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꼭 누르셔야 됩니다. 네, 누르시고요. 자, 이거를 이제 작동해 보도록 할게요. 자, 움직이죠, 이렇게.
자, 루핑이 되는지 볼게요. 네, 루핑이 되죠. 자, 루핑 되는 이 시간이 왜 4를 내면 되냐? 네, 4초기 때문에 되고요. 꼭 4초뿐만 아니라 4의 약수들 있죠. 네, 약수 무슨 말인지도 까먹으셨을 분들이 있으실까봐 또 다시 설명하자면, 네, 4로 나눠지는 숫자들이죠. 그래서 1하고 2하고 4가 나눠지겠죠. 4는. 그래서 만약에 2를 넣어도 네, 속도 좀 빨라지고 루핑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3을 넣으면 루핑이 되질 않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안 되죠. 네, 그래서 숫자를 정확하게 넣으시고요. 여러분들 꼭 100프레임뿐만 아니라 또 150프레임 같은 경우는 몇 초죠? 6초죠? 네, 그럼 6의 약수의 숫자들을 넣어주시면 루핑이 될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제 애니메이션 스피드 같은 경우는, 루핑이랑 별로 연관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속도를 올리고 싶으시면 그냥 숫자를 높이시면 돼요. 자,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모양은 뭐 이렇게 써도 되지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색감을 조정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로우 클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리 매핑을 완전 검게 만드는, 네, 검은색을 더 나타나게 하는 그런 거라서 이거에 따라도 모양이 바뀌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절을 잘 해주시면 되고, 하이 클립은 마찬가지로 낮추면 검은색이 됩니다. 아, 반전이 되는군요. 네, 반전되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조절해 주시면 되고, 브라이트니스도 흰색이 늘어나죠. 밝아지니까. 그러니까 조절해 주면 되고, 컨트라스트는 이제 회색 부분을 없애는 거죠. 네, 그래서 쫙 올리면 회색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검은색과 흰색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세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는 이거를 두께를 좀 줘야 되겠죠. 네, 두께를 줄 건데요. 저는 플러그인을 쓸 건데요. 꼭 이거를 제가 아마 다운 링크가 있을 거예요. 그거 다운 받으셔도 되고요. 이게 없으시면 이따가 우리 클로스 서피스를 써가지고 두께를 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쓰려고 하는 플러그인은 PY 익스트루더 뭐 이건데요. 이거는 맥손에서 직접 뿌려주는 플러그인 때문에 무료고요. 여러분들이 쓰시면 좋은 그런 플러그인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이걸 안 까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기 때문에 클로스 서피스를 통해서 두께를 줘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시뮬레이트 클로스 서피스 있죠. 네, Alt 누르고 클릭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두께는 우리 서브디비전은 0을 넣고요. 두께는 5cm를 주도록 하죠. 그러면 이렇게 네, 두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여기다가 우리 베벨을 좀 넣죠. 네, 이따가 라이팅 이런 거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질을 좀 멋스럽게 내려면 베벨을 좀 넣어야 되기 때문에 베벨을 넣도록 해주고요. 자, 이거를 우선은 그룹을 시키도록 할게요. Alt G를 눌러서 그룹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베벨 디포머를 넣을 건데요. 베벨 디포머는 그냥 바로 안 넣고요. 우선 숫자를 조정하고 이 널 안으로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널의 이름도 잠깐만 바꾸도록 하죠. 네, 이렇게 바꾸고, 자, 베벨에 우리 숫자를 건드려 보도록 합시다. 자, 유즈 앵글을 클릭해 주시고요. 옵셋 모드가 아니고 베벨 모드를 솔리드로 해서, 이 솔리드 모드 하면 약간 이 테두리에 그냥 선이 좀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완전하게 베벨 들어간 건 아닌데 이따가 우리가 서브디비전을 하나 더 넣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베벨이 생길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리미트를 좀 눌러주고, 이런 거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show help 이런 걸 눌러가지고 직접 찾아보시고, 영어로 나와 있는데 이건 뭐 구글 번역기라든지 아니면 뭐 한글 버전을 까셨다면 아마 설명이 돼 있지 않을까요? 모르겠네요, 그거는. 자, 그래서 그렇게 찾아주시고요. 퐁 브레이크 라운딩을 꺼줄게요. 자, 이거를 이제 우리 숫자를 다 넣었으니까 밑에다가 넣어보도록 하죠. 스피어 밑에다가. 이제부터 여러분들 컴퓨터가 조금 힘들어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 메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다 일일이 다 배배를 넣으려고 하다 보니 컴퓨터가 좀 버거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튕기게 됩니다. 네, 튕기고 네, 다시 만들었고요. 제가 클로스 서피스가 이게 계산을 많이 하나 보네요, 컴퓨터에서. 그래서 그냥 파이 익스트루드 제너레이터 제 플러그인을 써보도록 할게요. 아마
혹시 튕기시는 분들은 이 플러그인을 써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더 가벼운가 봐요. 자, 그래서 파이 익스트루드 제너레이터 있고, 여러분들이 숫자는 5cm로 기본적으로 디폴트 잡혀 있고요. 우리 캡스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create 캡스를 눌러주시면 돼요. 이거는. 자, 이 상태일 거예요. 자, 다음에는, 자, 이제 이 스피어를 이제 지금 하나만 만들었잖아요. 이 안쪽에도 스피어가 2개 더, 한번, 만들어가지고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우리 스피어를 그냥 꺼냅시다. 네, 꺼내고요. 네, 폴리에펙스를 꺼냅니다. 네, 꺼내주시고, NA 눌러서, 자, 선을 좀 없앨게요. 정신 사나우니까. 자, 스피어를 눌러주시고요. 여기다 콜로너를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스피어 3개를 만들려면 콜로너를 써도 되고, 아니면 직접 만들어도 되지만, 콜로너를 쓰는 게 좀 더 좋겠죠. 모그라프 콜로너를 Alt 누르고 클릭해서 콜로너 만들어 주시고요. 3개만 할게요. 자, Y는 옵셋은 0으로 하고요. 이거를 안쪽으로 넣을 거예요. 네, 안쪽으로 넣을 거라서 콜로너에다가 우리 모그라프 이펙터 중에 스태프 이펙터를 넣을 거예요. 자, 그래서 스텝 이펙터를 넣고요. 자, 스텝 이펙터는 우리 파라미터 들어가서 스케일을 앱솔루트 스케일을 눌러주신 상태에서 우리 똑같은 거리로 3개를 만들 거기 때문에 비율로 보면 33%겠죠. 그래서 0.33을 넣습니다. 네, 그래서 만들어주게 되고요. 근데 안 보이죠? 네, 보이게 하는 방법은 디스플레이에 들어가서 라인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게 구체가 3개가 있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우리 클로너를 이제 하나의 오브젝트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클로너를 선택한 상태에서 이거를 연결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오브젝트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커넥트 오브젝트를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커넥트가 여기 있죠. Alt 누르고 클릭을 해서 이제 누르면 하나의 오브젝트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 이거를 이제 그냥 하나의 오브젝트로 뽑아내야 돼요. 이거 커넥트를. 그래서 그냥 current state object. 자, 오른쪽 클릭해서 current state object를 눌러줍니다. 자, 그래서 connect라는 오브젝트가 만들어지고요. 이거는 이름을 다시 스피어로 바꾸도록 하죠. 그리고 connect 오브젝트는 필요가 없어서 지우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다음에 스텝도 지워주고요. 다시 원래대로 넣어보도록 하죠. 자, 이때는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 베벨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걸 잠깐 끄고요. 네, 2개를 작동 안 시키고 자, 스피어 넣고 다시 폴리 에펙스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 아까 디스플레이에 우리 라인으로 했죠. 이걸 다시 그라우드 쉐이딩으로 가서 보도록 하죠. 자, 이러면 네, 스피어가 3개인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베벨을 켜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컴퓨터가 조금 버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되도록이면 렌더하기 전에 직전에 켜주시면 조금 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널에다가 subdivision 하나 넣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배열을 잠깐만 키워보도록 합시다. 확인해 볼게요. 자, 그래서 잘 들어갔죠? 자, 그래서 확인을 했으면 이제 다시 subdivision이랑 베벨을 좀 끄고 익스트루드까지 좀 끄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만 해서 뭐 렌더 하셔도 되는데 이제 여기다가 철장 같은 걸 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철장 같은 경우는 자, 우리 스피어를 복사를 할 건데요. 그냥 복사하는 게 아니고 인스턴스로 만들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인스턴스에 관한 설명은 아마 저번에 보로니 프랙처 하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했을 거예요. 제가 언리얼 강의에도 그 인스턴스를 설명하는 게 있는데 그걸 보시면 아주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스피어를 누르고 우리 인스턴스를 눌러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스피어 인스턴스가 생겼죠. 자, 그리고 우리 subdivision은 잠깐만 끄도록 하죠. 네, 안 보이게. 자, 이 인스턴스를 이제 어텀 어레이를 좀 넣도록 할게요. 철장원 될 거니까 어텀 어레이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자, 넣고 여기 어텀 어레이에 실린더 레디어스 0.2, 0.2 해서 철장이 만들어지는데요. 자, 이게 철장이 크기가 줄어들다가 작은 것도 있죠. 근데 이거는 우리 폴리 FX가 같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스피어 인스턴스는 폴리 FX가 작용하지 않게 해볼게요. 그러면서 우리의 원래 오브젝트인, 그러니까 스피어가 폴리 FX는 또 작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 스피어랑 폴리 FX를 잡고 그룹 시켜볼게요. Alt G 눌러서 그룹을 시키고요. 폴리 FX를 널의 하이아키로 만들면 끝나요. 자, 보도록 하죠. 됐죠? 자, 그리고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철장은 네, 폴리 FX에서 작동하는 게 없죠? 원형 그대로 갑니다. 다 된 거예요, 이제. 다 됐고 파이 익스트루드 넣어서 सब디비전까지 켜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다 만들었어요. 네, 이제부터는 라이팅하고 텍스처를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한번 텍스처하고 라이팅을 작업할 건데요. 텍스처는 어렵지 않게 할게요. 네, 라이팅에 좀 더 신경을 써보도록 하고요. 자, 옥테인을 이제 켜고 옥테인을 조금 이 화면을 좀 조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 여기 보시면 제가 안 보이실 거예요. 제가 어두운 UI를 써가지고 옥테인에 보시면 자물쇠 모양이 있습니다. 네, 라이브 뷰어에 이거를 자물쇠 모양을 클릭하시고요. 크기를 좀 줄여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잘 보이게. 자, 됐죠? 그리고 우리 해상도를 좀 줄여보도록 합시다. 자, 인스타용으로 할 거기 때문에 1080에 1080을 쓸게요. 그리고 우리 4초하고 25프레임 작업했기 때문에 프레임 레이즈는 25프레임 하고요. 올 프레임 한 다음에 99프레임을 써보도록 할게요. 그래야지 정확하게 루빙이 되고요. 렌더러는 당연히 옥테인을 써보도록 하죠. 됐나? 자, 됐죠? 오케이. 그리고 우리 카메라를 넣어보도록 합시다. 카메라. 자, 그리고 카메라는 우선은 텔리를 쓸게요. 네, 텔리를 쓰고요. 그 다음에 옥테인은 잠깐만 카메라 조정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뭐 정면에 놔도 되고요. 네, 정면에 놓을까요? 정면에 놓읍시다. 자, 그래서 리셋 카메라 누르고 리셋 PSR 해보도록 합시다. 리셋 PSR 어딘지 모르신 분들은 어딨죠? 네, 여기 있네요. 툴에 리셋 PSR을 눌러주고요. 자, 이거를 Z 방향으로 한 마이너스 600 더 당깁시다. 마이너스 1000. 자, 이 정도로 할게요. 자, 이제 작업을 해보도록 하죠. 네, 옥테인은 나중에 할게요. 우선 신 세팅 좀 하도록 하죠. 자, 플레인을 만들어주고, 자, 플레인의 길이는 2000으로 할게요. 그리고 20. 잘 됐죠? 그리고 카메라 잠깐만 끄고요. 플레인을 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 밴드 디포머를 넣어가지고 여기에 200 그리고 20을 넣고 그 다음에 스트렝스는 90도를 넣어가지고 회귀하고 카메라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90도로 회전하고 우리 밴드 디포머를 지금 회전시킨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를 90도로 하면 어느 정도 됐고 여기다가 플레인에다가 सब디비전 서피스를 넣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넣고 이제 위치를 좀 조정해 봅시다. 밴드 디포머가 마이너스 90도. 자, 됐죠? 그래서 뭐 대강 우선 해놓고 시작해 보도록 하죠. 됐나요? 오케이. 자,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옥테인 세팅 가서 패스 트레이싱으로 바꿔주고 렌더하기 전에는 250 정도 샘플을 놓고요. 렌더를 하실 때는 샘플을 좀 높여서 하시면 됩니다. 디퓨저랑 스페큘러는 8 정도 놓고요. GI 클램프는 1에서 10 사이의 숫자를 넣어주시면 돼요. 됐죠? 자, 다음에는 우리 HDRI 하나로 우선 해보도록 하죠. 자, HDRI 넣고요. 그 다음에 HDRI 하나 더 만들게요.
만들어서 여기에 보시면 텍스처 이미지 넣는 게 있어요. 이거 왼쪽에 있는 거 이걸 눌러주고요. 이거를 검은색으로 놓고요. 자, 다음에는 이거를 visible environment로 바꿀게요. 이거 하는 이유는 배경을 검은색으로 만드는 거예요. 네, 검은 배경 만드는 거고. 자, 다음 우리 밑에 HDRI 들어가서 이미지 텍스처를 누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HDRI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됐죠?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이거 쓰도록 할게요. 기존에 있던 거를. 그래서 여러분들 환경에 따라 뭐 밝게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되도록이면 라이팅을 할 때는 좀 대비를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밝은 부분 있고 어두운 부분 이런 거를 잘 써주면서 하시면 조금 더 때깔이 좋고요. 그런데 또 라이팅에 따라 뭐 다 밝게 하는 방법도 있고 다 어둡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 감에 의해서 느낌에 의해서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이거는 많이 하셔야 돼요. 시간 투자를 많이 하셔야지 그거를 익히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됐죠? 이렇게 밝게 해볼까요, 이번엔? 자, 이렇게 하고 자, 우리 텍스처 작업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글로시 메테리얼 하나 넣어서 우리 배경부터 넣도록 하죠. 그래서 디퓨즈 메테리얼 하나 넣고요. 자, 색깔은 되도록이면 옅은 색깔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파란 거를 써보도록 하죠. 이렇게 해서 우리 플레인, 서브디비전 서페이스 1번, 그래서 뒤쪽 배경 쪽에 이렇게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는 우리 철장, 프레임 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메탈 재질을 그냥 넣을 건데요. 메탈은 뭐 이렇게 많이 안 다룰 거예요. 자, 스페큘러 들어가서 스페큘러는 금속의 색깔을 바꿔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막 흰색으로 갈수록 검해질 거예요. 그래서 뭐 플로트 건들만 없네. 그리고 러프니스를 좀 넣어가지고 조금 쇠 느낌이 나게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아니네, 흰색 갈수록 검해지는 게 아니구나. 네, 저도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까먹네요. 자, 이렇게 하고 뭐 여러분들 그냥 뭐 건드려 보고 그냥 좀 더 때깔을 이렇게 좀 내는 거죠. 스페큘러 색깔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노란색 넣으면 노란색이 됩니다. 이렇게 금속으로 해볼까요? 금으로 해볼까요? 자, 그래서 우리 어터머레이 쪽에 넣어보도록 하죠. 됐네요. 자, 좋네요, 이거. 자, 다음에는 우리 가장 핵심 오브젝트인 우리 헥사곤, 네, 육각형 모양, 여기 텍스처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글로시 메테리얼 꺼내주고 들어가고 노드 에디터 들어갈게요. 자, 들어가서 어떻게 할까요? 디퓨즈 우리 색깔을 입혀야 될 건데요. 자, 색깔을 어떻게 입히느냐? 우리 그레디언트 있죠? 네, 그레디언트 넣을 건데 우리 C4D 기본 그레디언트를 넣을 거예요. 그래서 검은색 부분 있죠? 검은색 노드를 넣고요. 자, 이걸 디퓨즈에 넣을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글로시 메테리얼을 서브디비전 서피스, 우리가 이 오브젝트에다가 입혀보도록 하죠. 자, 반응이 없네. 오케이, 됐습니다. 자, 다음에는 우리 그레디언트를 건들 건데요. 그레디언트는 어떻게 건드냐?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타입이죠. 타입을 3D 스피릿 컬러 바꿀게요. 자, 그럼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자, 우리 스타트를 마이너스 100이 아닌 0으로 좀 바꿀게요. 자, 바꾸면 딱 뭔가 잡혀져요. 네, 전체적으로 다 검은색 되고 뒤쪽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흰색이 돼요. 그러니까 이 그레디언트 모양이 그렇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네, 바깥쪽은 검은색, 네, 바깥쪽은 흰색, 안쪽은 검은색인 거는 우리가 오브젝트 상으로 이제 외곽 쪽에는 검은색이고 안쪽으로 갈수록 흰색이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그레디언트를 조절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프리셋을 쓰셔도 되고요.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색깔을 넣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여기다가 뭐 파란색, 뭐 보라색을 넣던가. 그럼 안쪽에 이렇게 보라색이 들어가고 뭐 흰색 써도 되고 이것도 이쁘네요.
그래서 색깔은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걸로 해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에는 러프니스를 살짝만 추가를 할게요.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스크래치 같은 거 좀 넣고 싶으시다면 이미지 텍스처 들어가서 넣고 여기다가 스크래치를 좀 넣도록 하죠. 에셋 텍스처 매테리얼 서피스 텍스처 스크래치 믹스.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구매를 해주시면 좋겠죠. 이런 건 모아 놓으세요. 텍스처 같은 경우는. 자, 그리고 여기다가 옥테인 그레디언트를 좀 넣어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내가 조절을 하고 싶어가지고. 자, 그래서 연결을 해봅시다. 범프에다 넣을게요. 범프에다가. 자, 여기 보시면 있죠? 스크래치가? 네, 보이죠? 이렇게. 자, 그리고 지금 너무 강해서 좀 조절을 해보죠. 이거 왜 됐다. 자, 이 그레디언트 이게 아까 제가 솔로 모드 뭐 이렇게 했었잖아요. 이렇게. 이게 왜 이렇게 바뀌었지? 자, 그레디언트에 제가 오른쪽 클릭하면 솔로 모드라고 있거든요. 이걸 눌러주면 이게 뭐 검은색, 흰색이 있어요. 이게 내가 스크래치가 어떻게 매핑되어 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레디언트 가지고 조절할 수 있어요. 스크래치의 정도를. 그래서 흰색이 많으면 아무래도 스크래치가 많이 나겠죠? 흰색을 더 강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좀 작게 해서 좀 죄송스러운데 이게 한 화면에 다 담기가 좀 힘들어요. 네, 그리고 검은색을 많이 넣으면 조금 그 스크래치가 좀 덜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맞춰서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높이 같은 경우는 이 이미지 텍스처에 다시 원래대로 해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클릭해서 Disable Solo Mode. 어느 정도 좀 있는데 파워를 좀 줄여가지고 좀 덜 나타나게 좀 해볼게요. 그리고 뭐 크기라든지 이런 거 조절해 주고 싶으면 UV 트랜스폼에 들어가서 크기를 조금 뭐 키우던가 줄이던가 하시면 되겠죠. 0.5로 해보서 이렇게 해서 한번 상처를 많이 내볼까요? 제가 했던 것보다 상처가 많이 나 있네요. 러프니스를 좀 줄이죠. 이제 파워를 5로 해놨네요. 어쩐지 너무 강하더라. 적당히 있네요, 이렇게. 자, 그리고 뭐 러프니스에다가 이제 뭐 약간 떼낀 것처럼 지문 묻은 것처럼 만드셔도 되고요. 러프니스에다가 이미지 텍스처에서 넣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렌더를 하셔도 되고요. 이제 라이팅을 좀 더 멋있게 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많이 쓰는 테크닉인데 자, 라이팅 작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우리 F2를 눌러서 탑뷰로 가서 지금 계산하는데 오래 걸리네요. 잠깐만, सब디비전이랑 아이고 오브젝트 우리 베벨 때문에 좀 그렇거든요, 이게. 자, 그래서 탑뷰 들어갔고요. 여기를 카메라로 퍼스펙티브로 갈게요. 가서 여기서 작업할게요. 이러면 카메라는 고정이 돼요. 돼 있죠? 이렇게 옥테인에서. 자, 여기서 작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에리어 라이트를 좀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비지빌리티 들어가서 안 보이게 빛이 안 보이게 하고요. 자, 우리 옥테인 라이트 들어가서 라이팅 세팅에 디스트리뷰션을 C4D 옥테인 들어가서 폴오프 맵을 넣어보도록 하죠. 이러면 빛이 엄청나게 약해집니다. 그 대신 약간 라이팅이 좀 부드러워집니다. 네, 이거 테크닉이 있어요. 네, 이거는 제가 보는 해외 튜토리얼에 쓴 테크닉인데 이런 것도 배워놓으시면 좋죠. 자, 그리고 이렇게 작게 만들어 볼게요.
작게 만들고 배치를 이렇게 옆에다가 좀 해보면 같이 보면서 해야 되네. 여기 빛이 좀 생겼죠. 자, 꺼볼게요. 제가 빛을 옆쪽에 왼쪽에 있는 빛이 조금 강해졌죠. 근데 여기는 충분히 빛이 있기 때문에 여기 좀 채워주죠. 빛을. 너무 이상하죠. 네, 라이팅에 따라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온도도 좀 조절하는 거죠. 이렇게 노란색으로 좀 만들어가지고 또 다양한 색깔을 넣어보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보도록 할게요. 라이팅이 너무 잘 돼 있는데? 밝게. 이건 HDRI의 영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HDRI를 잘 넣으면 사실 이렇게 에리어 라이트를 굳이 안 넣으셔도 돼요. 근데 이게 약간 추가적으로 조금 내가 그냥 하는 거죠. 이렇게 파란색 빛을 넣으면 여기 좀 더 파란색 빛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고, 위쪽에도 좀 빛이 부족하니까 위쪽에도 좀 넣도록 하죠. 자, 복사를 해서 이렇게 놓고, 오우 너무 밝아. 그리고 좀 안쪽으로 지금 서브디비전 서피스가 다 꺼져 있어서 좀 모양이 엉망인데 빛만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좀 각도도 좀 조절해보고, 그리고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좀 보고. 빛이 좀 생겼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지금 너무 강하니까 그다음에 이거 크기를 좀 줄이면 돼요. 이 에리어 라이트를 이렇게 줄이면 이렇게 빛의 반사들이 좀 보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에리어 라이트를 건드셔도 되고요. 이런 라이팅 테크닉 말고 제가 썼던 라이팅 테크닉 중 또 하나 있어요. 자, 우리 디스크를 만들어 가지고, 자, 이거를 꺼냅시다. 여기 디스크가 보이죠? 회전을 시켜가지고 이거를 꺼냅시다. 카메라 바깥으로. 그리고 크기를 만들어요. 크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디퓨즈 메테리얼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발광을 하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에미션에 블랙바디 에미션을 넣어 보도록 하고요. 이거를 디스크 안에 넣어 볼게요. 자, 그러면 아까보단 조금 밝은데 미세하게 좀 밝아졌죠. 크기를 줄이면 좀 더 발광이 잘할 텐데, 이때는 또 텍스처에 들어가서 밝기를 조금 더 밝게 해주실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라이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많이 투자하세요. 이런 거는. 자, 그래서 이제부터 그냥 렌더를 하시면 돼요. 렌더는 뭐 여러분들이 저장을 꼭 잘 하셔서 그냥 뽑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오늘은 네,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튜토리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